예, 2024년 12월 24일, 4일, 음력으로 11월 2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예전에 우리가 클 때, 시골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우리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 남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창녕에서 가까운 대구까지, 놀러 가고, 거기 올라가서 먼저, 대구 쪽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그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먹었던 안동 찜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름이 안동 찜닭이 됩니다. 찜닭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요. 또 한편 여자들이 매우 예쁜 곳에 우리들이 주변에서 어른거리면서 막 이렇게 궁금해했던 그 시간들과 그때의 모습이 잔영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엄중하고 또 한국 사회가 윤석열 김건희 잔당으로부터 2024년 12월 3일 군사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이루었던 한국의 이 발전된 그 민주화가 앞으로 100년 동안에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위기상에 놓였다가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시민들이 총구 앞에서 이를 막아내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렇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탄핵이 비상계엄이 해지됨으로써 그것이 성립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학문산책 244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즉 이번 쿠데타 세력의 주체는 비상계엄의 쿠데타 세력의 주역은 기독교 원리주의 플러스 태극기 부대 플러스 윤석열 김건희 잔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원리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 목사 정광훈이가 대표적이고요. 태극기 부대는 군사 쿠데타와 그 다음에 군부 쿠데타 11.2 사태 때 전두환 노태우의 잔당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왔던 서북청년단 내지 이런 분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잔당이라는 것은 이 검찰 쿠데타 잔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도모한 이번 역적, 즉 내란죄 플러스 외환죄도 지금 이제 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2 사태의 쿠데타가 과연 설계한 사람은 누구이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걸 보겠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라 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큰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 지난 100년 동안에
적어도 1%에 들어가는 우리 제야학자들, 소위 말하는 1%의 엘리트 집단들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학문산체 244번째 두 번째 강의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의 계엄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전국 비상계엄으로 해서 이것이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미국과 일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국내의 문제가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그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미일방이 군사 동맹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라이터들이 이야기해왔던 김태호 안보실장 외에 그동안에 뉴라이터들이 설계한 방향이라는 것은 목적 지향성, 목표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바로 우리 한반도, 즉 조선반도를 그 분단을 고착화하고 영구히 해서 북한과 남한이 남북 통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한미일 공조 군사 동맹을 이루어서 앞으로 100년 동안에 한국을 신식민지화 하겠다는 목적에 저는 기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미국의 정보사가 관여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일본의 정보사가 관여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이 일은 가장 큰, 성공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일이 한국의 시민들에 의해서 이 쿠데타가 실패함으로 해서 가장 애석해 할 이 국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통탄해 할 것이고, 그동안에 일본에서 한국에 심어놓았던 간첩들, 소위 말하는 뉴라이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자,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자들, 그 다음 친일 부역자들, 이런 세력들이 이번에 가장 큰 실망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미국도 이번 기회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영구히 주저앉히고 국내 여론이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말한다면 한미일 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이 미국 입장에서도 겉으로는 민주화를 내세우겠지만 안에 내면에는 전략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국이 폭삭망하기를 저는 바라지 않았을까.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설계자는 우리 안보실장인 김태효 뉴라이터가 전체 설계자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보부, 그 다음에 일본의 정보부가 서로가 치열한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뭐냐면은 서로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시시하면서 오늘까지 와서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김건희라는 이 잔당에서 친일 친일이 아니라 친위 쿠데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용현이, 국방부장은 김용현이가 있고요. 그 밑에 쫙 깔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한국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국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펼쳐져 있는 지금 현재 학설과 학문, 그 다음에 정치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한 5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위정척사파가 있는 것이죠. 중국을 모델로 합니다. 옛날에 조선 말에 황현, 매춘야록을 썼던 황현이라든지 면함 최익현 선생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소공산주의죠. 박헌영이, 김일성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미 기독교학파 이승만이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친일 개화파가 김옥균이, 서재필이, 육일존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주민족주의 학파 박은식, 신채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친미 기독교 학파와 친소공산주의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북한에는 주류를 이루고 남한에는 친미 기독교 학파가 주류를 이루어 가지고 한국을 이끌어 왔는데, 여기에 친미 기독교 학파와 친일 개화파가, 그러니까 친일 부역자들이죠.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 가지고 자주민족주의 학파, 즉 독립운동 후예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제압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미일 공조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북중러에 고립이 되어서 한반도가 바로 전쟁터가 된다는 첫째의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일본과 한국이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동맹을 맺을 수가 없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에서도 한미일 군사 동맹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 동맹이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고 보았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자주민족주의 학파인 박은식, 신채호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힘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친미 기독교 학파와 그 다음에 친소공산주의 학파가 양분되고, 친일 개화파가 친미 기독교 학파에 서로 결합함으로 해서 자주민족주의 학파들이 힘을 잃고 지금 현재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꼴이 됐는데, 이번 윤석열, 김용현이가 주도한 2024년 12월 3일 날 이 쿠데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기독교 원리주의의 논리와, 그 다음 태극기 부대의 논리와,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개인적인 잔당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합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뭐냐면은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을 말아먹게 되고 망조로 만들고 이 나라가 이 지경에 만들게 되었던 원인에게는 윤석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덕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우리가 검찰총장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인정했던 문재인에게 큰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라 국무총리인 이낙연, 거기에 민정수석인 조국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을 정말 말아먹게 만들었던 원인은 문재인이, 이낙연이, 조국, 그 다음에 윤석열이, 한덕수가 이 나라를 말아먹겠는 오적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앞으로 주도 세력이 되려면 이번에 이 내란에 관여되어 있는 우두머리와 수계와 그에 관여한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공모한 사람, 거기에 실행한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당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앞으로 100일 동안에 이 내란죄를 종식시키는 것이 앞으로 5년을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값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한국을 바로잡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한미일의 그 공작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이러한 세력들이 분파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국이 과연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 사회는 좌우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세력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리고 반대 세력은 모두 다 뺄갱이로 몰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진보 민주 세력이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극단적으로 그동안에 그 이익을 봤던 사람이 바로 한나라당 전신 후신인 바로 이 국민의힘의 사람들이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료들이 오늘날 지난 100년 동안에 덕을 보고 뻔뻔하게 옛날로 말하면 양반 노릇을 할 수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서민과 백성들은 뭐냐면 개돼지가 되어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일소하고 파쇄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단국가적인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민주화로 가야 되고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이론이 성숙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론화시키고 이러한 것을 학술로 만들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연구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이번 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가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친일 부역자가 이익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2 사태 내지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육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번에 김용현을 바탕으로 하는 이 세력들이 뭐냐면은 덕을 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매우 지금 이제 몰락해 가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뭐냐면은 발호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검찰 쿠데타가 지금 현재 위기상에 빠졌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동조했던 세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을 한마디로 뭉쳐갖고 정리하면은 기독교 원리주의 플러스 태극기 부대 플러스 윤석열과 김건희 잔당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진보민주 세력을 무조건 좌파 빨갱이로 뭐냐면 갈 수가 있고, 이것이 몰아가게 되면 바로 민주화가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명사를 후퇴시키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어서 지금 오늘 같은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것을 해가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자주민족주의 학파의 뿌리를 두고, 근원을 두고, 그 다음에 위정척사파, 친소공산주의학파, 친미기독교학파, 친일교학파를 이리저리 뭐냐면은 요리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역적이다. 모두 다 뭐냐면은 국가를 뭐냐면은 혼란에 빠뜨린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국 기독교의 몰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기타 여기에 기성 종교들도 뭐냐면은 이들이 뭐냐면 침묵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이 교수 집단이라든지 기독교 집단이라든지 목사 집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들 집단이 과연 윤석열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한국의 지금 이제 MZ세대들이 20대 애들이 과연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MZ세대 20대의 젊은이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남태령에 지금 이제 트랙터를 호위해서 이것을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한국 민주화의 발전의 대열에 뛰어들고 있는 입장에 한국의 MZ세대들이 남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주식이나 한다고 말을 하고 엄마에게 돈 받아 가지고 카페나 한다고 허둥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담배나 찔찔 빨면서 오토바이 타고 침틱틱 뱉으면서 배달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가장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60대에 걸쳐 있고, 제가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인데요. 60대인데요. 이 60대부터 60 하나 62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70 50년대까지. 자, 그러면은, 약 75살까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세력들이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들인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촌에서 사람을 들고, 이 보리쌀 한 대 넣고 고춧가루 넣고 깨 조금 들고 스리퍼 신고 고향을 버리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등짐 지면서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에서 굴이 숨겨가지고 오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아파트 하나 사고 자식들을 키우고 해서 오늘날께 그 고생했던 그 노력이 한국 사회가 큰 디딤돌이 됐는데, 그 끼야는 이들이 이 윤석열을 찍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이가 하루아침에 그들이 노력을 까먹게 되는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왕창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탄핵 기간 내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수백조가 이미 자본이 빠져나갔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거들날 판에 지금 놓여져 있고,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고 한국 사회를 망조로 만들 놈이다. 그 망조를 만드는데 부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조국과 이낙연과 문재인이다. 왜? 그들은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단 무엇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을 말아먹었던 부역자 5명 쪽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이낙연, 조국, 윤석열이, 한덕수가 5 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란죄의 종식이 그 다음에 국정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란죄의 종식이 국정안정이다. 지금 이제 한덕수가 짓거리고 있는 국정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틀리기고 거짓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란죄를 종식해야만이 국정이 안정된다는 것. 국정만 안정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자주 민족주의 학파로서 박은시 신채호 선생님의 그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주 민족 평화뿐만 아니라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내고 민주의 발전을 거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 무식한 이 행동이 결국은 대사건을 만들게 되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